중국 당국이 애플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아이폰 15가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화웨이의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애국 소비 열풍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이폰 열풍을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하는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9일 화웨이 부활을 외치는 중국 당국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주문 판매 호조로 중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의 출시와 당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아이폰 15 선주문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의 중국 본토 공식 웹사이트는 높은 수요로 인해서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알리바바의 T몰과 징둥닷컴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의 애플 스토어에서도 사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7,999위안에서 13,999위안 사이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프로 및 프로맥스 모델에는 업계 최초의 3나노미터 칩이라고 불리는 A17 프로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티타늄 케이스를 도입해서 무게를 줄이고 보다 범용적인 C타입 충전 코드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7나노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산 칩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의 가격은 6,999위안입니다. 가격대만 봐도 화웨이가 훨씬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아이폰을 더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부는 이 아이폰 열풍은 중국 공산당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던져줍니다.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 화웨이의 7나노 칩 스마트폰의 출시를 아이폰 15보다 2주 정도 더 빨리 출시했고요. 여기에 중국 반도체 굴기 성공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입혀가지고 고차원, 그러니까 애국 소비 열풍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폰 15가 화웨이 열풍을 가볍게 누르면서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판매량도 상상외로 많습니다. 미국 에드부시 증권은 아이폰 15 사전 주문량이 전작인 아이폰 14보다 10에서 12% 정도 더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9.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의 중국 매출은 4천억 위안, 판매 대수는 5,432만 대에 달해서 2019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 15 출시 이후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당국의 아이폰 판매 방해 공작도 실패한 것이고 또 소위 국뽕을 활용한 애국 소비 열풍도 예상한 만큼 불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에 대한 중국 젊은이들의 관심도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 15의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베이징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시작된 아이폰 15 공개를 뜬 눈으로 기다리면서 열의를 보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애플 신제품 발표회라는 해시태그는 6억 5천만 회를 기록했고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은 3억 2천만 회의 조회수를 각각 기록하면서 검색어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신제품 발표회 조회수는 시간당 수천만 회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타임스는 이 신제품 발표 전체를 모두 시청하고 2시간만 잔 뒤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관심을 보인 한 네티즌의 언급 등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세 그리고 지난달 말에 발표된 국산 화웨이의 스마트폰 때문에 이 애플의 새 아이폰 시리즈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지적은 사실 중국 당국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비해서 환구 10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이폰 15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대신에
이 화웨이의 신제품 메이트 60 프로와 아이폰 15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데 한층 주력했습니다. 황구시부는 이날 지난 10년 동안의 애플의 혁신 역량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러면서 아이폰이 그간 미국 정부의 비시장적 보호주의 그리고 화웨이 신제품의 부재 속에 미국과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여온 것이라는 황싱둥 중국 저장대학 교수의 기고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구시보의 이런 선동은 결국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폰 15 열풍이 중국 공산당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줬을까요? 가장 먼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용되던 고차원, 그러니까 애국 소비 열풍이 중국의 MZ세대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화웨이 사용을 권장했음에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을 유지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선전선동이죠.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언론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 심지어 SNS를 비롯한 모든 매체들까지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당국이 원하는 내용들만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입니다. 특히 지난 이 제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국가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렇게 신뢰했던 중국 공산당마저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닥친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면서 살아왔고 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 6월 11일 중국의 젊은 세대가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한 취업시장에서 과거에는 학위가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청년들의 절망감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제일 먼저 현실의 벽을 느끼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로는 공식적으로 약 20% 초반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일주일에 1시간 일하는 이들을 실업자에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무려 45% 이상의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처절한 대학 입시를 거쳐서 대학에 입학했고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꿈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청년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청년들은 농촌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대졸자들에게 시진핑은 문화혁명 당시에 유행했던 산으로 올라가고 시골로 내려가는 상산하향 운동을 권한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런 권면은 마오쩌둥의 상산하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 1968년 당시에 마오쩌둥은 문혁의 광풍으로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게 되니까 10년간 1700만 지식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은 지식 청년은 농촌으로 내려가서 빈농에게 배우라 했었습니다. 그런 상산하향 운동이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해도 청년들의 하방운동, 그러니까 상산하향을 선동했습니다. 1076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제때 취직시킬 수 없게 되니까 나온 묘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산하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하방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최대 지지층이었던 청년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중국 사회에서 매우 낯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젊은 계층,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출생했던 이들이 시진핑과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연령대로 링링허우라고 불리는 이들 세대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이른바 국뽕 세대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장된 이들에게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까지 이루면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환상까지 심어주니까 이들의 국뽕은 철저한 시진핑 숭배자들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들에게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 이런 말들을 심어주면서 환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닥친 학교 밖 현실은 그동안 꿈꿔왔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고꾸라지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들 젊은 세대들은 차가운 현실에 눈을 뜨면서 시진핑과 공산당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청년 세대들이 시진핑과 공산당의 등을 돌린다는 것은 중국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다시 중국 공산당 편으로 끌어들일 묘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슬슬 이들 MZ세대의 움직임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만 이들에게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청년들의 좌절이 어떻게 폭발할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중앙통신사는 홍콩 히인리치대단 앨릭스 카프리의 견해를 인용해서 지난해 11월 백지 시위의 의미는 중국 도시에서 분출된 분노라 그러면서 잘 교육받은 청년층이 들고 일어난다면 공산당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